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계 어딘가에선 한글을 모르면 장을 못 보고 커피도 못 사 마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배워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세종대왕을 꿈의 영웅으로 말하는 나라까지. 이쯤 되면 제2의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기술교사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집에서 TV를 보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무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몽골에서 해외 봉사활동 활동가로 일하는 딸 하은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울란바토르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몽골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드넓은 초원과 양떼, 그리고 말 타는 유목민들만 생각났습니다. 현대적인 도시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딸이 그렇게 신나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비행시간이 2시간 반 정도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딸이 말한 신기한 일들이 뭘까? 드디어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걸어가는데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게 뭐지? 공항 안내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가 상점마다 한글 간판이 보였거든요. 한국 식당, 한국마트, 한국 화장품 가게, 심지어 노래방까지. 마치 서울 어느 동네에 온 것 같았죠. 기사님, 여기가 정말 몽골 맞나요? 택시기사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울란바토르 한국거리예요.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하다니. 딸 하은이가 마중 나와서 저를 반겼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신기하죠? 하은아.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니?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다니.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이게 바로 지금의 울란바토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앞으로 보실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들이 몽골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부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은이와 함께 울란바토르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일 가게로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발음은 좀 어색했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한국어 하세요? 아주머니가 손짓을 하며 대답했어요. 조금 할 줄 알아요. 한국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사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몽골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심지어 옷가게까지. 상인들이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핫초콜릿. 바리스타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몽골 청년이었는데 주문을 한국어로 받았죠.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이 청년이 한국어를 언제 배운 거야? 딸이 그 청년에게 몽골어로 뭔가 물어보더니 설명해줬어요. 3년 전부터 독학으로 배웠대요. 한국 손님들이 많아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카페를 나와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글 안내판이 보였어요. 식품 코너, 생활용품 코너, 화장품 코너. 계산할 때도 직원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총 23,000 투구릭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하은이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한글을 모르면 정말 불편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길을 걷다가 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글로 된 광고가 붙어 있더군요. 화장품 광고, 휴대폰 광고, 심지어 현지 은행 광고도 한글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한글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녁에 하은이와 함께 한식당에 갔는데
몽골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오늘 추천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이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울란바토르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하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하는 해외 봉사활동에 한국어 학원 구경하러 가실래요?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 모습 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딸이 하는 일 구경 정도로 생각했죠. 학원 건물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명 정도의 몽골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글 자음을 따라 쓰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7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어요. 칠판에는 또박또박 쓰인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이들은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열심히 따라 썼어요. 어떤 아이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지우개로 지웠다 다시 썼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한글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몽골 글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 아이의 이름은 수르나였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큰 눈망울로 진지하게 질문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하은이가 아이에게 대답해줬습니다. 수르나야.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글자지.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거야. 수르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한글을 정말 잘 쓸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물론이지. 너는 벌써 잘 쓰고 있어. 봐봐. 이 기역자 얼마나 예쁘게 썼어? 저는 교실 뒤쪽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기술만 가르쳤던 제게는 정말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한글 하나하나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다른 아이가 또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면 한글을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 가면 한글로 된 간판도 많이 보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늘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수르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도 선생님이세요? 하은 선생님 아버지시죠? 응. 아저씨도 선생님이었어. 하지만 한글은 가르치지 않았단다. 그럼 뭘 가르치셨어요? 기계 만드는 법을 가르쳤지. 수르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글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정말 한글을 잘 쓰고 싶거든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계와 도구만 다뤄왔던 제게 이 작은 아이가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기회가 되면 가르쳐 줄게.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수르나의 말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이가 저에게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거든요. 며칠만 아이들 수업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나는 한국어 교사가 아니야. 기술만 가르쳤다고. 한글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 하은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의 원리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르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왜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글자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며칠만 해볼게. 이틀 후. 저는 다시 교실에 섰습니다. 칠판 앞에 선 건 1년 만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 서는 거였죠.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의 인사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칠판에 기역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다른 나라 글자와 뭐가 다를까요? 수르나가 손을 들었어요. 소리랑 글자가 비슷해요. 맞아요. 한글은 소리를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기역자를 볼까요? 저는 목구멍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역 소리를 낼 때 혀가 어디에 닿나요? 목구멍 뒤쪽이죠? 이 글자 모양이 바로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니은자를 설명할 때는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을, 미음자를 설명할 때는 입술이 닫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입모양이랑 똑같아요.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혀가 앞으로 나올 때,
어는 혀가 뒤로 들어갈 때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죠. 수업이 끝날 때쯤 수르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은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만들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0년간 기계의 원리를 설명했지만 글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똑같다는 걸 말이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진짜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하은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글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응. 나도 재미있었어. 그런데 하은아,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야?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하은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여기서 뭘 얻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뭔가 얻어야 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몰랐거든요. 하은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가슴으로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가르친 학생 중에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학생이 있나요?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학생이 있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기술을 가르쳤지만 정말로 한 아이의 인생에 감동을 준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봐요. 한글 하나를 배우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하은아, 아버지는 항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시험 점수, 취업률, 그런 것들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로 가슴으로 가르친 적이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었을까요? 기술만 가르치고 실력만 키워주는 게 전부였을까요? 문득 오늘 수업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르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하던 모습.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한글을 따라 쓰던 모습.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뭐였을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가슴으로 가르친 적이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은이와 서먹한 분위기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둘 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도착하니 수르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수르나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한글로 박철수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받고 교무실에서 조용히 읽어봤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수르나예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제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한글 원리를 설명해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해서 다시 몽골로 돌아와서 우리 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우리 엄마는 글을 못 읽어요. 몽골 글자도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저는 한글을 배우고 있으니까 엄마에게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은 정말 쉬우니까요. 선생님, 세종대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시다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 원리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 사람들처럼 예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수르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작은 소녀가 한글 하나를 배우면서 이렇게 큰 꿈을 품게 되었다니. 저는 그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줬을 뿐인데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수업 시간이 되어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르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편지 읽어보셨어요? 응, 읽었어. 정말 고마워. 선생님,
제가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30년간 기계 원리를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르침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수르나에게 말했습니다. 수르나야, 선생님이 너한테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뭘 배우세요? 가르친다는 게 뭔지를 배우고 있어.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 말이 맞았어.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로 가슴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수르나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어. 하은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수르나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단순히 한글 원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저 자신이 한 아이의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하은이가 저에게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해외 봉사활동이 지역 공립학교와 정식으로 협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글 문화주간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글 문화주간. 네, 일주일 동안 한글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학원에서 15명 가르치는 것과 학교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몽골어도 못하는데.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통역도 있고 아이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만 만큼 한글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사실 수르나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행사 당일 학교 강당에 들어서니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박철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학생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희우를 썼어요. 여러분, 이 글자가 뭔지 아나요? 희우이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목구멍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희우 소리를 낼 때 숨이 어떻게 나오죠?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오죠? 이 글자 모양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만져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글자들도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의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드신 거죠.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자인가요? 그렇죠.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예요. 여러분이 몽골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도 그 때문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다 배우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한글을 잘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 환영받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한글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쉽게 느껴요.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몽골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교육이었구나. 기술이 아닌 마음을, 지식이 아닌 꿈을 전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교사가 된 것 같다. 300명의 아이들 앞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구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이번 몽골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2주 전만 해도 무료한 노후를 보내던 퇴직 교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같이 보실래요? 딸이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 수르나를 비롯한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르나가 먼저 말했어요. 박철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르나예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트바야르예요. 저는 오윤바야르예요. 저는 뭉크바야르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함께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알게 됐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박철수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수르나가 다시 혼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약속 지킬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가고 다시 몽골로 돌아와서 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처럼 마음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게요. 영상이 끝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나를 이곳에 불러줘서.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셔서.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글 네온사인들이 몽골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2주 전에는 당황스럽기만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야. 한글의 증인이지.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수르나와 아이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수 만든 편지와 그림을 줬어요. 선생님, 한국 가서도 저희 잊지 마세요. 물론이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니?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몽골의 드넓은 초원이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넓은 땅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 땅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그 아이들의 꿈속에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지만 진짜 교사가 된 건 이 이주였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고 꿈과 꿈을 연결하는 끈이다. 나는 그것을 몽골에서 배웠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한 기술교사가 아니라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증인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